회장님, 오늘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들어오게. 오전 11시에 광명동 현장 방문 일정이 있으십니다. 신축 공사가 계획보다 2달 지연되고 있어 회장님의 방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지연이라. 직접 가보지. 그리고 오후 2시에 외국 투자자들과의 미팅, 저녁 7시에는 상공회의소 만찬이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 네, 죄송합니다만, 오늘이 하늘이의 27번째 생일이야. 아,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무슨 사과를 하나? 내 딸인데 다른 일정을 취소하게. 오늘은 내가 직접 현장만 둘러보고 오겠어. 하지만 회장님, 외국 투자자들이 그들도 가족이 있을 거야 이해할 거네. 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준비가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네.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왔으니까 공정률이 얼마나 되나? 현재 자재 공급 지연과 악천후로 인해 67%입니다. 근로자들 식사는 제대로 챙겨주고 있나? 네. 내 현장 구석에 한바집이 있어 다들 그곳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지. 회장님, 그런 곳까지 가실 필요는. 내 아버지도 처음엔 현장 인부였어. 밥 한 끼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알아. 편하게들 하시게. 식사 계속하세요. 하늘아. 네, 저요? 혹시 당신 이름이 서미래입니다만 혹시 당신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지 않나? 어떻게 아셨죠? 20년 전 강남 코엑스몰에서 실종된 적 없나? 그걸 어떻게 아세요? 당신은 내 딸이야. 과연 서미래 씨는 회장님의 딸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언제부터? 제 기억으론 7살 때부터요. 그전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7살, 그해 겨울, 코엑스몰에서 일을 어떻게 아시죠? 정말 저 회장님 따님인가요? 자네 목걸이 혹시 그거 원래 가지고 있던 건가? 이거요? 네, 제가 고아원에 갔을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제 유일한 소지품이었죠. 그 목걸이 내가 하늘이 5살 때 선물한 거야. 자네 기억나는 게 있나? 어릴 적 기억 아버지와 함께 한강 공원에 가서 연을 날린 일. 저 가끔 꿈에서 봐요. 누군가와 함께 연을 날리는 꿈 그게 정말 기억일까요? 하늘아. 저는 서미래라고요. 그래. 미래 좋은 이름이야. 누가 지어준 거지? 고아원 원장님이요. 제가 왔을 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하늘이 아니. 미래야, 내가 널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저를 찾고 계셨다고요? 2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국의 고아원을 다 찾아다녔어.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고 사설 탐정도 고용했지. 그런데 왜 저를 못 찾으신 거죠? 그건 내가 알고 싶은 거야. 어떻게 된 일인지. 혹시 사진 있으세요? 제가 정말 회장님 따님이라는 여기 항상 갖고 다녀 내 지갑 속에. 이 사진 속 아이 정말 저인가요? 맞아, 여기 보이지? 왼쪽 귀 뒤에 점 내가 가진 것과 똑같은 위치야. 하지만 어떻게 제가 실종된 거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날은 너의 생일이었어. 코엑스몰에 장난감 사러 갔었지. 내가 잠시 전화를 받는 사이에 누군가 저를 데려갔다는 건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단다. 하지만 몸값을 요구하는 연락도 없었고 그냥 네가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제가 왜 고아원에 있었을까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알아내야 할 일이야. 저 어머니는요.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아니다, 당연한 질문이지. 너의 어머니는 내가 실종된 후 3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매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미안하구나.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말해서. 아니요, 저는 항상 알고 싶었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이제 알았잖아. 넌 강하늘이야, 내 딸. 하지만 저는 서미래로 20년을 살았는데 괜찮아.
너가 편한 대로 불러다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저 정말 회장님 따님이 맞을까요? 이건 너무, DNA 검사라도 할까? 확실히 하고 싶다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요. 제가 부잣집 딸이라니. 돈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야. 저는 지금 일하러 가야 해요. 주방장님이 기다리실 텐데. 걱정 마. 내가 다 얘기할게. 오늘은 그냥 우리 얘기를 나누자. 20년의 이야기를.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내가 평생 기도했던 기적이지. 저도 사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제 꿈에서 항상 누군가가 저를 찾고 있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아버지, 그래. 하늘아.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한바에서 뭐 하고 계신지 30분이 지났습니다. 현장 소장 들어오게. 무슨 일이신지. 이 여성을 소개하지. 내 딸이야. 네. 회장님 따님이요? 하늘 양이요? 그래. 드디어 찾았다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그럼 서 씨는? 서미래라고 불러주세요. 아직 적응 중이라서요. 물론입니다. 서미래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비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네. 네, 회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미래야. 나와 함께 가자 할 이야기가 많아. 하지만 저 일이 있어서요. 갑자기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걱정 마. 내가 한바집 주인과 얘기해 볼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할게요. 잠시만요. 잠시 후. 어떡하죠? 주방장님이 오늘은 절대 안 된대요. 손이 부족해서요. 내일은 어떻겠나? 내일 시간을 내줄 수 있겠어? 네. 내일은 가능할 것 같아요. 좋아, 그럼 내일 점심때 내가 데리러 가.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자. 저 회장님 댁이요? 이제 너의 집이기도 해. 아직은 좀 어색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적응하면 꽤 서두르지 않을게. 감사합니다. 여기 내 명함이야. 내 개인 전화번호를 적어뒀단다. 언제든 연락하렴. 네. 그리고 이건 내 어머니의 사진이야. 항상 갖고 다니던 거란다. 어머니 저와 닮았네요. 그래. 너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 특히 눈이. 저 어떻게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우리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어. 내가 공대생이었는데 내 어머니는 음악을 전공했지. 교내 음악회에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셨군요. 그래. 너도 어릴 때 피아노를 좋아했었어. 너희 엄마가 가르쳐 주곤 했지. 정말요? 저 사실 지금도 피아노를 조금 쳐요. 고아원에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독학으로 배웠어요.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내일 혹시 피아노를 쳐도 될까요? 물론이지. 너희 어머니의 그랜드 피아노가 아직도 그대로 있단다. 정말 기대되네요. 나도 그래. 하늘아, 아니, 미래야. 하늘이라고 불러주셔도 괜찮아요. 점점 익숙해질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르지 마.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네. 회장님. 시간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가지렴.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네. 그럼 내일 보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내 딸인데. 회장님, 차가 준비됐습니다. 그래. 가지. 미래야. 내일 봐. 내일 뵙겠습니다. 미래 씨, 정말 회장님 따님이 맞아요? 말도 안 돼. 저도 믿기지 않아요.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라 보였어요. 한바집 아가씨가 아니라 대가족영애 같다고. 에이,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미래 씨는 항상 달랐어요. 말투도, 행동도 왠지 품위가 있달까. 과찬이세요? 이제 어쩌실 거예요? 회장님 따님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연하죠.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맞는 기분이에요.
항상 제 속에 있던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어젯밤 잘 잤어. 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거의 못 잤어요. 충분히 이해해. 나도 마찬가지였어. 20년 만에 딸을 찾은 아버지의 기분을 상상할 수 있겠나. 저는 아직도 꿈만 같아요. 미래야. 이건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차가 정말 고급스럽네요. 이런 차는 처음 타봐요. 앞으로 너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어. 내 딸이니까. 저는 그런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가족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너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우와, 저기가 회장님 댁인가요? 그래. 우리 집이야. 너의 집이기도 하고. 너무 커요. 마치 궁전 같아요. 저기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집 직원들이야. 모두 널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저를요? 어떻게? 어젯밤에 말해줬어. 드디어 하늘이를 찾았다고. 저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이지. 이 집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이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 너의 사진도 집 곳곳에 있었으니까. 정말 믿기지 않네요. 어서 오세요. 영애님. 아, 네, 감사합니다. 영애님.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 건가요? 그들에게 그냥 미래라고 불러달라고 할게. 그게 너가 더 편하겠지.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으로 들어가자. 와, 정말 넓고 아름다워요. 저기 벽에 있는 사진 그게 어릴 때 내 모습인가요? 그래, 너가 5살 때 찍은 거야. 발레 발표회 때였지. 제가 발레를 했었나요? 그랬어. 너의 어머니의 권유로 시작했지. 너는 음악과 춤을 무척 좋아했었어. 기억이 날 듯 말 듯해요. 무대 위에서 춤추던 기억. 그래, 맞아. 너는 백조 역할이었어. 모두가 너의 우아함에 감탄했었지. 너는 항상 특별했어. 저기 피아노인가요? 그래, 너의 어머니의 그랜드 피아노야. 만져봐도 될까요? 당연하지. 피아노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손이 떨려요. 편하게 해. 그 곡은 쇼팽의 녹턴이잖아.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너의 어머니도 그 곡을 가장 좋아했어. 우리의 결혼식에서도 연주했지. 정말요? 그래, 피아노 치는 너의 모습이 너무 너의 엄마와 닮았구나. 저 눈물이 나네요. 나도 그래.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미래야, 배고프지? 같이 식사하자. 네, 저기 이게 다 뭐예요? 너무 많은데. 너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준비했어. 어릴 때 너가 좋아했던 요리들도 있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우리 가족의 재회를 기념할 만한 날이잖아. 어머나, 저게 딸기 케이크인가요? 그래, 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거야. 저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딸기 케이크를 정말 좋아해요. 제 생일에 항상 작은 조각이라도 사 먹곤 했어요. 정말 역시 취향도 바뀌지 않았구나. 이런 게 유전이라는 건가요? 그럴지도 모르지. 먹어봐. 특별히 주문한 거야.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고급 케이크네요. 앞으로는 원할 때마다 먹을 수 있단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이 맞는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DNA 검사도 안 했는데. 아버지의 직감이라고 할까. 하지만 너가 원한다면 검사를 해볼 수도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도 느껴요.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곳에 돌아온 것 같은. 바로 그거야. 미래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 그런데 왜 저를 찾지 못하셨어요? 20년 동안. 그건 내가 매일 밤 자문하던 질문이야. 그날 코엑스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날은 너의 7번째 생일이었어. 너가 갖고 싶어 하던 인형을 사주기 위해 코엑스몰에 갔었지. 어머니도 함께였나요? 아니, 그날은 너의 엄마가 감기에 걸려 집에 있었어.
나와 너 둘이서만 갔었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는 장난감 매장에 있었어. 너가 인형을 고르는 동안 내 핸드폰이 울렸어. 중요한 업무 전화라 잠시 자리를 비웠지. 단 5분이었어. 돌아왔을 때, 제가 사라졌던 거군요. 그래, 너가 보이지 않았어. 처음엔 너가 다른 장난감을 보러 갔나 싶었지.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너가 없는 거야. CCTV는요? 분명 확인하셨겠죠? 물론이지. 경찰도 바로 불렀고, 하지만 당시 CCTV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어. 이상한 점이요? 너가 있던 구역의 CCTV가 그 시간대에 정확히 5분간 고장났었어. 아니, 고장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꺼놓은 것 같았지. 계획된 일이었던 거군요. 그렇게 보였어. 경찰은 철저히 수사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제가 고아원에 가게 된 거죠? 그 경위는 아직도 미스터리야. 너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고,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널 찾았어. 그리고 저를 찾지 못하셨군요. 그래, 너가 있던 고아원은 어디였니? 천사의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강원도 산골에 있는 작은 고아원이었죠. 천사의 집이라. 원장님 이름은 김미숙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이 그분이에요. 김미숙,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아세요? 잠깐만, 내 기억이 맞다면, 김미숙, 너의 어머니의 대학 동창이었어. 네. 어머니의 친구였다고요? 그래, 음대에서 함께 공부했었어. 몇 번 우리 집에도 놀러 왔었지. 그럼 원장님은 저를 알아보셨던 거예요? 분명히 너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는 연락이 끊겼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요. 그럼 그 전에는 연락하셨던 건가요? 아니 사실 너가 실종된 후 너의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으로 많이 아팠어. 그 시기에 모든 지인들과 연락이 끊겼지. 그리고 너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도 세상에 흥미를 잃었던 시기가 있었어. 그동안 저를 아무도 찾지 못했던 거군요.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널 찾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몇 년이 지난 후였어.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지. 그런데 어떻게 천사의 집은 찾지 못하셨어요? 당시에는 그곳이 공식 등록된 고아원이 아니었어. 시골에 있는 작은 보육시설로만 알려져 있었지. 맞아요. 나중에 정식 고아원으로 등록되었어요. 그래서 내 수색망에서 빠졌던 거야. 몇 년 후 알게 되어 찾아가긴 했었어. 그때는 저를 못 만나셨군요. 그래, 거기 직원이 너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 너는 항상 외출 중이었지. 말도 안 돼요. 제가 그곳에서 쭉 자랐는데. 원장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만남을 방해한 것 같아. 하지만 왜? 그건 우리가 앞으로 함께 알아내야 할 일이야. 원장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아쉽게도 직접 물어볼 수는 없겠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원장님이 저를 특별히 대하긴 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주셨고, 심지어 제게 피아노도 가르쳐 주셨죠. 피아노를 가르쳤다고? 내 고아원에 있던 오래된 피아노로요. 원장님도 꽤 연주를 잘하셨어요. 너의 어머니와 같은 음대 출신이니 피아노를 잘 쳤겠지. 그럼 원장님은 저를 알아보셨던 걸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뭐지?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야. 너의 어머니의 친구가 널 숨기고 있었다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아봐야겠구나. 며칠 후 아니 회장님, 전화하셨다고 해서 왔어요. 안주렴. 미래야,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단다. 며칠 전에 얘기했던 그 일, 원장님이 저를 숨긴 이유를 찾으셨나요? 그래, 약속한 대로 철저히 조사했어. 그리고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됐지. 어떤 진실인데요? 천사의 집 고아원 원장 김미숙의 남편을 찾아냈어. 원장님 남편이요?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 그 남자는 고아원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분이 뭐라고 했나요?
미래야, 이건 좀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 준비됐니? 네, 괜찮아요. 제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 남자의 말에 따르면 내가 실종된 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어. 그럼요? 김미수, 너의 어머니의 친구이자 고아원 원장이 널 데려갔다는 거야. 뭐라고요? 원장님이요? 왜? 김미숙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어.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통받았고 여러 번 시술도 받았지만 실패했대. 그래서 저를 납치했다고요? 그래, 그녀의 남편은 그것이 그녀의 순간적인 욕심이었다고 했어. 나중에 크게 후회했지만 말도 안 돼요. 원장님이 그런 분이라니. 김미숙은 예전에 우리 집에도 몇 번 놀러 왔었거든. 그래서 너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날 코엑스몰에서 저를 그래, 김미숙은 그날 우연히 코엑스몰에 있었고, 우리를 보게 됐대. 내가 전화를 받으러 간 틈을 타서 저를 데려갔군요. 김미숙의 남편이 코엑스몰 보안 시스템 업체에서 일했어. 그의 도움으로 CCTV를 조작할 수 있었지. 두 분이 공모한 거였군요.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김미숙은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대. 문제는 그때 너에게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어떤 문제요? 충격 때문인지. 너가 과거의 기억을 잃었어. 너의 이름도 부모도 기억하지 못했지.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였군요. 그래, 김미숙은 그 상황을 이용해 널 자신의 고아원에 데려갔어. 이럴 수가.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원장님이 미래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원장님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했어요. 제게 피아노도 가르쳐 주시고 항상 특별하게 대해주셨는데 그게 다 죄책감 때문이었다고요? 미래야, 진정해. 20년이에요. 제 인생의 20년을 빼앗아간 거예요. 지금쯤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어머니도 만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저는 원장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래, 아랍의 신감이 클 수밖에 없어. 원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아세요? 마치 친어머니를 잃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훔쳐간 범인이었다니. 미래야, 사람은 복잡한 존재야. 김미숙은 너를 데려간 것은 잘못이었지만 널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요. 제 인생을 망가뜨렸잖아요. 이해해. 하지만 이제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게 어떨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제 와서 모든 걸 알게 됐는데. 너가 지금 분노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그 분노가 너의 미래까지 망치게 하고 싶진 않다.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 비록 20년은 잃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 아버지, 미래야, 내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보지 않을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회사요? 그래, 우리 그룹에는 식품 사업부도 있어. 너가 한바집에서 쌓은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거야.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야. 그리고 너의 능력을 믿어.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괜찮아, 처음부터 다 배우면 돼.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야.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제부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 과거의 슬픔은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자. 네, 아버지, 노력해 볼게요. 그래, 내 딸,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 제가 원장님을 원망하는 건 나쁜 건가요? 아니,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질 거야. 네, 아버지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볼래? 사람들에게 널 소개해주고 싶구나. 네, 좋아요. 새로운 시작을 해볼게요. 내 딸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저도 행복해요, 아버지.
백만장자 회장님과 한바집 아가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겠죠.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운명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